2부 시작할 거고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2부에서 할 거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 ETF, 그다음에 ETN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농담 삼아서 세배 상품들은 세배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는 꾸준히 얘기했지만 가치 투자를 위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저거 놓치는 게 아까우니까 좀 투자를 해서 먹어가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제가 이번에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한 게 이제 가치 투자예요. 어쨌든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리스크를 졌을 때 수익을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3의 위험이라면 일반 현물이 1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라도, 그리고 한 번씩은 꼭 해보시라고, 소액이라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투자자들이 뭐 공부를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파라는 게 있어요. 각 주식들을 보면은, 그리고 주식에도 알파가 있고 아크에도 알파가 높은 애들을 모아서 만든 게 아크케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거냐면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떠한 지표가 움직이고 어떠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응해서 몇 퍼센트로 더 움직인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가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이 움직이면 이게 1포인트 움직일 때 이게 3포인트 움직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알파를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 이제 현물이고 이게 그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100원이었어요. 그럼 이게 105원이 돼요. 그럼 이게 5%가 올랐으니까 3배니까 11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어요. 많이 보셨죠? 프리미엄 내용을 다 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3배를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애들의 구성이 3배를 넘을 수도 있고 3배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보통은 좀 넘게 돼 있는데, 알파 같은 거는 뭐 상품 읽어보면 써 있어요. 어딘가에. 이게 보시는 거에 따라 다 다른데, 뭐 핀비즈라던가 인베스팅 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 인베스팅에 알파 써 있나? 있을 거예요. 안 써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알파 펀드, 무슨 알파 어 무슨 알파 무슨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상품들 보면. 네. 뭐 그래서 3 어쩌고 저쩌고 뭐 2 어쩌고 저쩌고 뭐 1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AI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건 알파가 한 1.3, 1.5 뭐 그 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시킹 알파가 그런 이유예요. 이제 리스크를 선호하면 알파가 높은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섹터 지표에 대해서
난 이만큼 더 움직일 거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투자를 할 때 이거를 환물에 투자하면은 케이스가 1 케이스 1 케이스 1을 보면 내가 1억을 현물에 투자해요. 네, 뭐 상품이죠. 테슬라 뭐 이런 거. 테슬라도 알파가 높아요. 뭐라고 할까? 애플? 애플이 뭐 표준 같은 애니까.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이게 속해 있는 어, 이런 게 있죠. 여기 1억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약 1억이죠. 그러면은 수익이 4%가 났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요? 400이 나죠. 내가 여기에 1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4%가 나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얘는 1200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200 위아래로. 뭐야, AI가 왜 눌려 있어 이거. 자, 이 말은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 구글에서 4억을 땡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4억이래. 4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투자를 얼마 해요? 1억을 해야 되죠. 그쵸? 근데 뭐라고 배우세요? 제가 꾸준히 말을 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하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 4%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손해 봤다가 물을 타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1억이 됐는데 처음부터 1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1억 있으면 뭐 하다못해 3번이라도 나눠서 사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그럼 샀어. 손해를 봤어. 그럼 또 물을 탔어. 손해를 봤어. 물을 탔어.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가. 그럼 맨 마지막에 샀을 때부터 4%, 5%가 올랐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플러스 5%가 된 거예요. 1차, 2차, 3차가. 그러면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3,000, 그냥 3,300이라고 할게요. 333, 333, 333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 곱하기가 들어가죠. 그냥 별표로 할게요. 0.98이 되죠. 98. 0.98이 두 번 곱해지죠. 여기에. 그러고 여기에 0.98이 한 번 더해지죠. 그리고 이 전체의 5%가 되는 거죠. 1.5, 1.05. 이해 가시죠? 시간 되시는 분 이거 계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목적이에요. 내가 이제 나의 목표는 1억을 투자해서 4%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대충 얼추 계산하면 3%라고 할게요. 대충 저거 계산하면 3% 나올 것 같은데 3% 나오나? 3%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의 목표는 이거예요. 얼른 고치고 있어요. 내 목표는 1억을 한 번에 베팅을 해서 900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그쵸? 대충 3%죠. 제가 정확하게 딱 멋지게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3%좀 언더라고 했는데 대충 이해 가시죠?
1억 투자해서 3%를 얻는 거예요. 내 목표는. 내가 그러면은 얘가 1억을 몰빵을 해서 한 번에 3%가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를 샀을 때 오르면 900을 얻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1억 몰빵을 한 번에 하라는 게 아니죠. 나의 목표는 이거니까 얘도 분할해서 사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라고 칠게요. 마이너스 6%고 마이너스 6%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뭐 너무 작아지는데 어... 아이씨 왜 이렇게 작아지지? 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0.94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거에서 10,000원 더하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10,000원 더하면. 이것도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8% 넘죠? 그쵸?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투자를 했지만 기대 수익이 달라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플러스 2% 플러스 2% 해도 똑같아요. 여기가 좀 값이 커져서 계산이 좀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짜잘짜잘한 하락보다는 큰 트렌드의 롱일 때 이 종목이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종목이 좋으니까 들어갈 거야. 근데 조금씩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때마다 물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얘네가 대떡상을 하는 시대가 오면 나는 큰 수익을 먹을 거야 라는 거를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라면 내가 원하는 섹터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레버리지를 조금 더 분할을 더 크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리스크를 쥐고서. 이해 가시죠? 나는 3%를 목표로 투자했지만 내가 여기서 8%가 넘는 수익을 얻었죠. 실제로 가상을 했을 때. 그렇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시드가 더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1억을 들고 있을 때 구글 애플에서 3%를 얻으려면 1억을 몰빵을 다 해야 돼요. 1억을 계좌에 전부 다 현금 없이 넣었다고 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익이 3%인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3% 언더예요. 얘는 뭐예요? 8% 나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거의 3배 나죠? 얘는 1억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더 쪽에서 더 많은 물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3천에서 5천을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걸로 뭐를 할 수 있냐? 배당금. 배당금이나 배당주라고 할게요. 배당주. 그다음에 배지 상품. 이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현금을 이쪽이랑 이쪽에 조금 쥐고 이쪽에 조금 쥐고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지 상품은 어려우니까 좀 뺄게요.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어차피 못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뺄게요. 해지는 일반인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계좌가 그냥 양쪽으로 녹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배당주 얘기를 꾸준히 하면서 레버리지 얘기를 한 거는 언젠가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배당주 얘기하고 계속 3배짜리 안전한 상품이다. 3배로 안전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지금을 바라본 큰 빌드업이에요. 배당주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배당주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주 있어요. 예를 들면 T 같은 거. 걔는 기술주인데 안전하잖아요. 좀 이상한 애인데 안정적이고 알파가 낮은 거. 뭐 배당주가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글씨가 너무 작은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알파가 있다는 건 나의 계좌를 내 통장을 그만큼 복사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를 1억을 들고 있는데 뭐 5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한다. 그럼 5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은규님처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겠다. 그렇게 이제 장기 우상향 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이면서 배당금이 들어온다. 그게 지금 최고의 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웨스턴이랑 그 에너지 트랜스퍼랑 OMP랑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그때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다 최소한 3배에서 거의 5배, 6배까지 올라갔고 배당률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80%였어요. 당시 투자금 대비가. 이런 종목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면. 그러면서 망하지 않을 만한 애들. 뭐 그거 찾는 게 어려운 거긴 한데. 자, 결국 이제 하던 말을 마저 하면은 이 배당주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환금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금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현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나중에 현금처럼 즉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또 이거를 절반 5천을 해서 대충 뭐 6% 정도가 낮게 절반이니까 4%가 됐겠죠? 4%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 5천이 배당주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배당주로 이제 거기서 배당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의 수익은 4%가 아니라 4%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이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물론 양쪽에서 다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거를 가정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면 배당주 쪽을 처분을 해서 이쪽에 넣던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를 그냥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창고처럼. 은행 창고처럼 쓰는 거예요. 배당주 같은 거 그냥 팔면 바로 팔리잖아요. 어지간하면 이제 자금 규모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지간한 애들은 팔면 바로 팔려요. 몇천억, 몇백억 되면 보통 채권 관련된 걸로 많이 하기도 하고 선물했다가 뭐 이런 해지해가지고 걸어놓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배당이 여기서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올 거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이 3%를 내가 맞췄어. 3%가 수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얘를 다시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계좌가 이게 올라갔으면은 배당주랑 이게 5대 5였는데 이제 얘가 4%가 올랐으니까 대충 53대 47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3%를 다시 빼서
배당주에 더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성장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냅둬도 되겠지만 이익분만큼을 좀 빼가지고 줬다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걸 정리하고 일반 현물로 다시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손해가 났어. 그럼 배당주에서 받은 배당을 여기다가 들이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생성되는 현금에 대해서 양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트렌드가 이제 정립이 됐을 때 하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성장 국면이라고 쳐야 되겠죠. 지금같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 누가 봐도 5G 누가 봐도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누가 봐도 최소한 원점은 올 것 같고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XXL 같은 게뭐 40% 고점 대비 30, 40% 떨어지고 FNGU 같은 것도 고점 대비 40% 정도 막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쵸? 이럴 때 내가 보통 이제 손절하는 라인이 5에 3%에서 10% 사이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이마다 물을 탔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테슬라 같은 현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40%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테슬라를 현물로 투자하기 위해선 같은 수익률을 위해서 테슬라에 뭐 이렇게 한 10%마다라고 했으면 4번의 물을 탔을 거고 그쵸? 그리고 오늘 11%가 올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원점 가까이는 아니고 한 원점의 80% 정도까지 이제 보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똑같이 한다면 이게 3배짜리니까 4번의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뭐 한 10번까지도 10번 넘게 물을 탈 수 있어요. 작은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보통 내가 10%마다 물을 타던 사람이면 언제까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4번까지밖에 대응을 못했다가 더 많이 대응을 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훨씬 많이. 기회가 훨씬 많아요. 3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1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3번 나눠 3천 3천 3천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5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5천을 3번 나눠서 샀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1700 얼마 17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샀겠죠. 그럼 여기에 5천이 더 있잖아요. 최소한 2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거보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물을 8번 10번 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끝나기 전까지 10%마다 내가 물을 타는데 그쵸? 10%마다 물을 타요. 근데 이게 뭐 50%, 60%막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물을 끝까지 타시는 건 안 돼요. 근데 물론 반도체 뭐 확신이 있다 뭐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말도 안 되게 50%, 60%, 80% 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끊임없이 물을 탈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물을 많이 탈 수 있다. 10%로 제가 물 타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말이 이상해지는데 뭐 5%라고 치면은 테슬라에 5%씩 했으면 수직 하강을 마이너스 20%를 25% 정도겠구나. 그거를 생으로 때려 맞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 지점에서조차. 그러면은 뭐 복구해도 많이 손실이 나죠. 원금이 많이 녹았으니까. 그쵸?
뭐 지금 어지간한 테크 관련된 고점에서 다 30%에서 40%가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엑소엑셀이나 FNGU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보면은 이게 5%씩 물을 탔다고 치면은 40%니까 10번 물 탈 수 있었잖아요. 그럼 하락하는 맨 마지막 지점 어제까지 또 현금이 남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어느 계좌의 복구율이라던가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수식으로 보여드렸죠.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종목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연습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백테스팅 같은 걸 해봤다. 아니면 뭐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폭락장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어제 제가 계속 방송을 킨다 하고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 이 얘기를 XXL 같은 거나 FNGU를 제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걸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계속 샀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쵸? 저는 결국 오늘 수익권이에요. 제가 딴 데서 나스닥 ATM에서 돈을 뽑아와가지고 여기다 부어놓고 뭐 잠깐 단타 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금을 마련해와서 저는 했지만 결국 비율을 보면 수익이에요. 수익. 자금을 똑같이 쪼갰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상승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수익이 났다는 거는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클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제 하락분만큼도 안 올랐는데 수익이니까. 제가 저번 추석 때도 뭐 YINN 같은 3배짜리 중국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었고 그쵸? 꾸준히 제가 옛날부터 3배짜리 5배짜리 7배짜리 11배짜리 뭐 이런 너무 5배 넘는 그런 위험한 건 너무 하지 마시고요. 뭐 3배 보통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2배에서 4배짜리가 흔한데 3배짜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리스크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낮다. 그러니까 할 거면 2배짜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색깔론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진짜 기초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지 마시고 그쵸. 제가 이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분할로 매수를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걸 하면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나는 조금 샀어. 근데 이게 출발해. 그러면은 그 조금 산 걸로도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더 이상 불타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뭐 그 애플 1000만원 살 거를 뭐 SXL 같은 거 뭐 한 500만원을 샀어요. 근데 이게 2번 샀어요. 근데 이게 출발을 했어. 근데 3배잖아요. 난 이거 한 4번, 5번 사고 싶었는데 2번밖에 못 샀는데 출발을 했어. 근데 수익을 보면 얘는 3배잖아요. 그쵸? 그 말이 뭐냐면 만족도가 3배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대충 1000만원 넣었고 이게 5%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 종목이 5%가 올라갔으면 1000만원 넣었을 때 얼마가 올라가요? 200이 올라가죠? 근데 얘는 얼마가 올라가요? 600이 올라가요. 대충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예, 인덱스적으로만 그냥 표면적인 걸로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2천만 원 넣고 600이 생겼어요. 그럼 불타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까요? 이렇게 막 이게 보면 막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 종목 같으면 불타기 해서 올라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종목이 갑자기 내가 가진 종목이 15배, 15%가 올라가 있어. 그럼 그 상황에서 아 이거 추매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은 상한가 상따 뭐 이런 특이한 문화가 있지만, 막 이렇게 불타야겠다라는 거를 10% 이상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흔하진 않아요. 뭐 크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없어지실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일반 현물에 5% 먹을 때 천만 원 넣으면 아쉽죠. 천만 원, 2천만 원 넣어가지고 200 벌으면 뭔가 아쉬워요. 월급만큼도 못 벌고. 근데 천만 원 두 번 넣어가지고 바로 출발해서 600 정도를 벌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월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익절을 해도 마음이 푸근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내가 불타기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물타기는 덜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불타기는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이제 좀 이게 단점이, 이제 저랑 투자를 같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제가 수익을 잘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랑 자신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처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뭐 벼락부자 된 얘기 많이 듣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맨날 수익 보니까 이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해야지라고, 이 사람 몰빵하니까 몰빵해야지, 이 사람 세배 타니까 세배 타야지. 근데 제가 어느 거를 어느 규모로 언제 타고 왜 타는지까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비슷한 시간대에 사더라도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조급하게 하면 할수록, 나는 시장에서 정보가 없는 플레이어니까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하시죠? 그쵸? 아이고,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뭐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른 유튜브 내용들은 다 상관이 없는데, 요 유튜브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네요. 제가 떡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굉장히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칼날들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이거를 베이스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우상향하는 장에서, 우상향하는 섹터 안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레버뉴라던가 뭐 재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를 꾸준히 사다 보면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게 있죠. 그거를 개별 종목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급락을 이렇게 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이제 이게 한 마이너스 20% 정도쯤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테크 관련된 애들. 이때니까 매수를 해야겠다. 이제 슬슬 수익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충분히 물을 탈 자신이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 수익이 나는 거였고. 근데 뭐 채권 관련해서도 약간 오버슈팅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상황이기도 했고 연준을 믿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은 몰라요.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순간순간의 단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나의 총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 있으면 이번 유튜브는 꼭 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거를 홍보해라 이런 얘기지만 결국은 이거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10배 간다, 이거 달 날아간다, 화성 갈 거니까 사라,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리포트 이런 거 봐도 지네 팔아서 수수료 얻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내용도 없고 이런 게 다 고전들 읽으면서 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올 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주변에 투자하면은 이번 거만이라도 꼭 보라고 한번 전달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번 2부는 여기서 일단 녹화를 잠깐 끊을게요.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